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산시약사회 미디어 컨텐츠위원회 위원장 이양란. 미디어 콘텐츠 위원 최혜룡 약사입니다. 네, 제가 명예. 임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름철에 약국에서 좀 자주 찾으시는 이게 장염이 있고 또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또 더위를 더위 타시거나, 먹었다, 뭐 이런 목이 마르다, 쪽, 네, 이라던가 장염, 식중독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약국에서 어떤 걸 네. 이 환자분들한테 좀 해드릴 수 있을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기 땀이 이렇게 많이 났을 때 여성분들은 어떻게 그 약국에서 막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바를 수 있는 게? 전 땀을 잘 안 흘리시는 건 모르시는구나. 네, 별로 얼굴에 땀을 흘리는 편은 아닌데 네. 보통 기름종이 기름종이. 뭐 그런 걸로 기름종이로.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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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름종이 쓰는 분들이 좀 부럽죠. 네. 네, 기름이 많구나.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네. 약국에 오셔서 네. 여름철이면 뭐 장염약 주세요. 네네. 식중독약 주세요. 그러면 이러신 우리가 분들이 정해줘야 많으세요. 돼요. 왜냐하면 네. 환자분께서는 약사를 믿고 싶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 진단을 내려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사실은 장염과 식중독 구분을 그렇게 임상적으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장이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정도로 환자의 말을 받아들여 주면서 증상이 어떠신가요? 뭐 설사를 많이 하셨나요? 뭐 하루 3회 이상 하시는 게 사실 설사거든요. 묽은 변이나 설사라고 하면 하루 네. 3회 이상. 네, 묽은 변 이상의 변이? 수분이 많이 함유된 변을 누는 걸 설사라고 하고, 수분이 많이 함유된 변을 3회 네. 이상 할 네. 때를 우리가 설사라고 한다. 전문가 그러니까 설사를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쪽으로 이제 환자가 질문을 오히려 받게 되면 이렇게 생각이 딱 그쪽으로 전환이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장염이를 했는지 식중독이를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드셨나요? 안종을 드셨나요? 그러면 안 먹었는데 이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먹었는데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 숨기시더라고요. 자꾸 막 숨겨놔. 네, 혼날까 봐. 네. 근데 혼내는데. 식중독과 장염의 차이는 네. 어찌 보면 장염의 부분 집합이 식중독이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장염은 장점막의 염증으로 인한 어떤 그 원인이 물론 바이러스 세균의 가능성이 많지만 뭐 다른 걸로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식중독은 직접적으로 음식에 있는 먹을 세균 바이러스 독소로 인한 증상이다. 근데 사실 임상적으로 겪는 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도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네. 식중독이 좀 왠지 좀 더 느낌이 중한 느낌이 드는데. 중한 느낌이 있고 두드러기 같은 게 특히 그죠. 음식으로서 잘 발현이 되죠. 그게 히스타민 작용이기도 하고 뭐 한방적으로 보면 수분 적체이기도 하고 한데 그런 것 또 평소에 뭐 고기 같은 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었다든지 그럼 그게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두드러기죠. 네. 두드러기 네. 같은 게 일어난다. 뭐 이럴 때 이제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균이 주로 원인이 되잖아요. 네, 그 균으로 인해서 네. 뭐 감염이 되고 네. 심지어 설사도 없을 수는 있죠. 설사 없이 있다면 네네. 물론 식중독 증상으로 이제 두드러기 같은 건 설사 없이 있죠. 근데 소화기 증상이 설사 없이 복통, 구토 같은 걸 한다. 이러면 장염이나 식중독이 아닌 다른 어떤 소화기 이상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그걸 진단은 못 내리지만 뭐 트리메부틴이나 복통이 있다면 진경제 같은 걸 고려할 수가 있겠죠. 네. 일반적으로 네. OTC로 드릴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네. 더 심해질 경우에는 이게 중추의 마비 같은 것도 올 수도 있잖아요. 언어 곤란, 뭐 호흡 마비, 네네. 뭐 이런 것도. 네. 그렇게 되면 네. 뭐 빨리 병원에 가셔야겠죠. 병원에 가셔야 되는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는 네. 게 설사를 만성적으로 뭐 3회 이상 뭐 10회 정도까지 뭐 하루에 한다. 하루에. 막. 그리고 뭐 만성 설사라는 게 기준이 4주 이상이거든요. 4주 이상인데 약국에 오시지는 않겠지만 근데 뭐 급성이라도 그렇게 하루에 10번 이상 그러면서 뭐 해외에 갔다 오셨다. 해외 체류 뭐 특히 동남아 같은 데 갔다 오셨는데 바로 설사를 한다. 그리고 뭐 점액변이나 혈변을 넣는다. 그러면 점액변, 혈변은 또 다른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좀 더 세균 감염이나 염증이 네네. 더 커진 거죠. 그는 약국에서 물론 사실 실력이 좋으신 약사님들이 케어를 하실 수 있겠지만 병원에 보낼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네. 소아의 경우에는 1세 미만이 하루 이상 그리고 3세 네네. 미만이나 노인은 뭐 이틀 이상, 청소년이나 성인은 뭐 3일 이상 이런 게 기준이 그렇게 설사가 네. 날 경우 같으면 네. 우리가
이 장염이다라고 네.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게 네, 나이별로 네, 그런 정도. 횟수가 다르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약사님들께서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이 오셨을 때 네. 뭐를 좀 콕콕 집어서 좀 그러니까 역시 말씀 여쭤봐야 지금 될까요? 집어주신 것처럼 얼마나 보시나요? 뭐 몇 번 하루에 몇 번 가셨나? 그러면 그렇게 말 안 살려 보시잖아요. 많이 가요. 왜 물어보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열이 나시냐, 열. 혈변이 기준. 점액성이 있느냐, 배가 시원하지 않느냐, 설사를 하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느냐, 그리고 해외여행 갔다 오셨냐, 그리고 또 혹시나 항생제로 인해서 그럴 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네, 물어볼 수가 항생제 있죠. 부작용. 그리고 탈수를 주의해야 되니까 이렇게 입이 마르거나 네, 특히 네. 소아의 경우 뭐 심한 설사의 기준이 뭐 울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오고 소변도 막 몇 시간 동안 8시간씩 막 못 보고 이런 이게 물이 장 쪽으로 빠져나가고 소변 쪽으로 안 빠져나가는 거라서 그런 건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 탈수를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할 완전 필요가 설사 있죠. 쪽으로만 네. 있는 물이 다 나가고 네. 땀도 안 흘리고 소변도 맞아요. 못 보고 이런 네. 경우인 네, 네. 거네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탈수를 네. 제일 좀 염려를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 네.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러면 이런 장염이라던가 식중독이라던가 네. 하는 네.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께 네. OTC로 혹은 한방제제로 네, 네.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사제는 이제 저는 소분하는 게 아니고 포장 단위로 일단 한방 제제를 드린다면 지사제는 같이 드려요. 왜냐하면 효과를 보셔야 되니까 네. 설사를 먹기를 바라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같은 지사제라도 로페라마이드 같은 경우 이제 복합제로 나오죠. 네, 네. 이게 이제 15세 미만은 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네네. 네. 15세 미만은 로페라마이드는 쓰질 않고 네. 그럼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네. 스맥타이트 이런 쪽을 쓸까요? 그렇죠. 그렇고 네. 이제 그 한방약으로 뭐 이제 바나사심탕이나 그런 걸 갖다가 15세 또 뭐 7세 뭐 3세 미만 이렇게 또 단위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15세에서 12세 정도는 거의 성인 용량으로 이제 뭐 너무 체격이 작은 게 아니면 한방 과립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렇게 쓰죠. 네. 그런데 이게 네. 지사제가 네. 이거는 갑자기 그냥 생각난 네. 건데요. 네. 어떤 분은 설사약 주세요 하는 네. 분 있고 네. 지사제란 말 좀 잘 못 쓰시더라고요. 아, 그게 설사인지 변비인지. 네. 그래서 설사약 하면 네. 설사를 네. 시키는 약을 달라는 건지 네. 설사할 때 드시는 약을 달라는 네. 건지 이거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 사실. 네. 뭐 그런 증상을 여쭤보고 하긴 네. 하는데 네. 이런 그리고 용어들이 이제 항상 조심스러운 게 그죠. 조심스러운 게 내가 물어봤을 때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변비약이 역정을 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설사를 하시나요라고 바로 물어야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 설사가 난다고 이 지사제를 드리기는 해도 네.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네, 어떻게 이게 독소와 함께 빠져나가는 부분이 아,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반드시 들어가고서는 안 지사제를 된다. 이제 쓰실 거는 아니고 네. 상태를 봐서 좀 조절을 네. 해서 네. 뭐 탈수만 안 일어나게 네, 뭐 네. 끓인 보리차를 드신다던가 참 바람직합니다. 네. 멋있네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편이라서 제가 그게- 매약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그게 아까 네. 점액변 이런 것도 관련이 있어요. 점액변, 혈변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지사제로 무조건 틀어막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균이 빠져나가는 작용이니까. 그죠. 네,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진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는 있는 부분이죠. 한 번씩 네. 그런 언급은 또 좀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을 보리차 합니다. 이런 거 네. 찬 거 드시지 말고 밀가루 음식 네. 이런 거 의외로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고 해요. 의외로 흰죽하고 그냥 맞아요. 보리차만. 그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또 밀가루만 안 먹으면 되나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고기는 먹어도 돼? 뭐 이렇게 하시고 맞아요. 술은 한 잔 해도 돼? 이렇게 맞아요. 하시거든요. 술국도 먹으면 안 되냐 하시니까. 당연한 걸 물으셔가지고. 네. 근데 당연한 걸 잘 관심. 아니 우리는 모르시더라고요. 당연하다고 네. 생각하지만 그 말하는 것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말이 네, 통하게 또 되면. 제발 먹어도 돼라고 말해주길 바라시기도 하고 제발 술을 먹어도 돼. 한 잔은 괜찮지 뭐 이런 거. 어쨌든 네. 그럼 로페라마이드 말고는 네. 또 어떤 제제가 있을까요? 자 비스무트 차질산염이나 스코폴리아 X, 우르스대육식폴산, 진경제 뭐 이런 쪽하고 그리고 뭐 베르베린 같은 게 베르베린. 들어있죠. 이게 생리학 성분으로 베르베린이 뭐 황금이나 황년이 바나사심당에 들어있는 성분이기도 해요. 여기 살균 작용이 황금, 있죠. 황년. 네. 그리고 비스무트 차질산염은 흡착해가지고 이제 어떤 미생물들 흡착해서 없앤다 이런 또는 수렴제니까 염증을 좀 얘들 이렇게 쫙 모아가지고 네.
배출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제제고 스코폴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경제지만 입마름이나 안구 건조 이런 것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플로로글루시놀 제제가 후루스판정 맞나요? 네네네네 맞아요. 그게 이제 ETC죠. ETC긴 한데 스코폴리아와의 차이는 물론 그게 어떤 크게 데이터가 완전 다 마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분들의 전립선이나 입마름 이런 게 좀 덜하다. 거의 뭐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서 뭐 좀 그런 차이가 노인분들한테 논립선 녹내장 있는 분들한테 좀 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약국이 주로 노인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요즘 어느 약국이든 노인분들이 많으시긴 해요. 그 처방이 이제 장 쪽으로 가면 좀 많이 쓰시는 거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나 봐요. 그런 생각 물론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그런데 항상 저 UDCA 우르소 데속시콜린산은 어디든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어떤 작용을? 일단 지방소화 살균이긴 한데 그게 어떤 임상적인 데이터가 많아서가 아니고 약사님들이 옛날부터 써고 또는 일본이나 우리가 참고해서 약을 만들 때 우르소 데옥시콜산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간 기능을 도우니까 독소 해독이 돼서 그런지 좀 효과를 발현되는 게 있으니까 일단 임상적인 걸로도 쓰는 거고 일단은 여기서는 살균 작용 그리고 지방으로 인한 어떤 설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방 대사를 좀 돕는다는 부분이라고 네네네. 지방 대사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 제제들을 쓸 때 조금 주의사항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것도 그 연령 금기가 7세 이하는 금기이고 진경제와 병용이 금기거든요. 스코폴리아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방제로 자각 감초탕이 진경제거든요. 파이오니플로린의 어떤 자기하게 진경작용이 있어서 저걸로 통증이 좀 해결이 안 되면 자각 감초탕과는 병용이 가능합니다. 자각 감초탕과 지금 함께 들어갔던 성분들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하면 뭐 프라베린 Q 뭐 이런 거 될까요? 프라베린 Q가 워낙 뭐 유명한 약이니까 언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성분들 조합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어떤 제제에 해당하는지 약사님들은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제제와 작약 감초탕은 함께 써도 괜찮다. 그리고 같은 진경작용을 가지지만 그리고 작약 감초탕이 없으면 배농상급탕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요? 배농상급탕이 적응증이 적혀 있지는 않으니까 보통은 그냥 농 뺄 때 쓰잖아요. 참고삼으로 그게 그 자체가 뭐 항미생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작약 감초가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길경이나 대추나 감초나 작약 감초 모두 진경작용이 있어요. 항알레르기 또 작용도 있기 때문에 장염의 통증이 있는데 작약 감초탕이 없다. 그러면 쓸 수 차선책으로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쓸 수가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H모 회사에서는 이제 자약감초탕에다가 오베자, 현초가 같이 들어 있는 약이 나와요. 이게 오베자랑 현초가 세균성 설사 이질에 도움이 되거든요. 오베자, 현초. 이게 같이 들어 있는 약도 나옵니다. 같이 나온 약도 있습니다. 이게 또 장염이라든가 여름철 다빈도 질환 얘기할 게 이렇게 또 많을 줄은 또 몰랐네요. 그래서 또 이 편에서 여러분들께 또 여름철 더위와 관련된 질환 이야기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비컨 위원이었습니다.